골프는 힘 빼는 운동인데 그럼 힘은 언제 빼야 될까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임팩트 순간에 힘을 빼서 헤드 무게를 느끼고 채를 던지고 힘이 안 들어가서 속도를 늘고 속도가 늘려서 스피드가 붙으면 거리가 나고 이렇게 하려고 힘을 빼는데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힘을 빼려면은 저는 전 단계에서 빼라고 합니다. 전 단계. 탑이죠, 탑. 백스윙 탑에서 힘이 빠진 사람만이 임팩트 때 힘을 빼지 탑에서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임팩트 때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스윙 자체가 되지 않죠. 또 전 단계인 백스윙 탑에 힘이 다 빠지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백스윙 탑에 힘이 다 빠지시려면은 어드레스에서 힘든 사람은 절대 백스윙 탑에 힘 못 뺍니다. 어드레스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된 사람만이 탑에서 힘을 뺄 수가 있죠. 자, 이래야지 여기도 빠지고 피니시까지 다 빠져서 편안한 스윙이 되죠. 자, 그래서 힘은 어디서 빼느냐? 제일 전 단계인 어드레스부터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 어깨를 이렇게 한 두세 번 털어주세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지게 해서 전체 스윙을 한번 힘을 빼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백스윙은 수평과 수직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백스윙 어려워하는데요. 백스윙은 수평하고 수직이 만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몸은 항상 이게 수평으로 돌죠. 수평으로 이렇게 도는 이 턴이죠.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고, 채는 공이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다니는 겁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몸은 이렇게 턴이 되는 거고요. 채는 위아래로 다니는 겁니다. 위아래로. 자, 이 두 개가 수평과 수직이 싹 만나서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이렇게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하고 같이 이렇게 돌 때 채는 올라가는 느낌이 되죠. 보통 이제 한쪽으로 가죠. 몸을 돌리면 손도 같이 뒤로 가는 분들, 아니면은 몸하고 같이 손이 같이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 두 가지 방식이 나오죠. 수평하고 수직을 잘 맞추려면 몸은 돌아도 손은 앞쪽으로 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 방법은 벽에다가 왼손으로 이렇게 벽을 짚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어깨에 이렇게 충분히 들어오는 연습이 될 겁니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스윙 템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윙은 리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듬만 잘 타도 굉장히 스윙이 잘 되게 되고 공도 잘 맞게 됩니다. 자, 항상 리듬 템포는 슬로우, 퀵, 슬로우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슬로우, 퀵, 슬로우라는 백스윙은 슬로우로 가셔야 되고 임팩트는 퀵으로 빨리 가셔야 되고 또 피니시는 좀 슬로우로 여유 있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백스윙이 느려지면은 임팩트 힘이 더 세지게 되죠. 백스윙을 급하게 들거나 세게 치려고 이렇게 빨라지신 분들은 백스윙 쪽으로 힘이 올라갈 때문에 내려올 때 힘이 더 안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천천히 하실 때 임팩트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니시는 조금 더 슬로우로 가서 여유 있게 하시면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인데 임팩트는 다 하게 되죠. 자, 아마추어들 실수하는 분들은 백스윙을 빨리 하고 피니시도 빨리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서 있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스윙 슬로우, 임팩트 퀵, 피니시 슬로우 이런 박자로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항상 짜장면 하고 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두 박자 한 박자 주는 겁니다. 그냥 짜장 하지 말고 짜장면 하고 리듬을 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골프를 하면서 많은 고정관념이 쌓여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왼팔은 쫙 펴서 돌려야 된다. 백스윙을 할 때 왼발은 절대 뛰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 팔은 이렇게 펴시면 됩니다. 이렇게 펴면. 프로들 같이 유연성이 좋고 어려서부터 단련된 선수들은 팔을 이렇게 힘을 쫙 이게 완전히 펴서도 어깨턴이랑 이런 게 되는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피고 돌리다 보면 그 다음에 막 부작용이 나죠. 어깨 떨어져 버리고 손은 안 가고 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팔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피시면 됩니다. 이러면 어깨가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살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유연성에 도움을 주고, 팔도 힐업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살살 힐업을 해주시면은 안 돌아가던 몸을 더 돌리는 이런 효과를 보죠. 아마추어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걸 더 고정관념 깨시고 자기한테 맞는 스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스윙 시 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레슨을 하려는 이유는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 레슨을 하다 보면은 손을 과도하게 많이 보냅니다. 손을 멀리 막 높이 든다고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손은 많이 가고 채는 오히려 실제로 하나도 안 가죠.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많이 간다고 코킹하는 분도 오버스윙 하는 분들도 많고. 자, 스윙에서 손의 역할은 축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손이 직접적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손은 헤드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을 잡아줘서 헤드가 돌 수 있도록,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축을 잡아서 원심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넘어가면 이 축에서 손이 좀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은 채는 많이 가고 스윙은 이렇게 낮아지죠. 자, 스윙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정확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고 채는 충분히 많이 가기 때문에 파워는 세지죠.
자, 효과적인 스윙이죠. 가장 좋은 스윙은 작고 어깨턴하고 훅킹 많이 되는 이 스윙이 가장 좋은 스윙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오른팔을 축을 잡아서 헤드를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원심력을 이용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임팩트 존에서 손이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존이라는 거는 우리가 허리에서 공 맞고 릴리스 갖는 요까지를 임팩트 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많은 프로들 연구를 해봤는데 스윙을 하면은 체형마다 다 백스윙이나 피니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갔든지 임팩트 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서 앞으로 갑니다. 손이 앞에서 몸 앞으로 가죠. 손이 몸 앞에서 몸 앞으로 빠집니다. 자, 손이 몸 앞에서 이게 일직선을 간다는 소리죠. 그죠? 우리가 스윙을 개념을 하면 인투인이라고 생각하죠. 인투인이라는 거는 헤드가 가는 길입니다. 헤드가 뒤로 가고 치고 나서 헤드가 들어서 인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자, 헤드가 가는 길에 우리 손은 따라가는 정도 되고, 하지만 임팩트 존은 항상 몸 앞에서 몸 앞으로 빠집니다. 손이 이렇게 앞으로 잡아줘야지 체가 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손이 앞에 있어줘야지 체가 뒤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치고 나서 마찬가지로 손이 앞으로 빠져야지 체가 팔이 펴지고 체가 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임팩트 존에서는 손을 앞에서 앞으로 보내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체별 공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쇼다인을 중심으로 공의 위치는 가운데다 놓고 머리를 공 위에다 놓죠. 축을 잡으면서 이게 찍기 쉽게 찍으면서 하체가 가면은 이제 다운블로로 걸면서 땅을 팔 수 있게 이런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지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하나 정도 오른쪽에 넣어놓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머리가 약간 더 왼쪽에 있는 느낌에서 찍기 쉽게. 그래서 찍을수록 스핀 양이 많으니까 스핀을 많이 넣기 위해서 쓸 때 많이 쓰시고요. 롱아이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다 놓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서 쓰러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우드는 이보다 하나 더 왼쪽이죠. 공 한 개 정도 더 왼쪽에 넣고 더 오른쪽에서 쓰러치는 개념. 드라이버가 제일 왼쪽이 왼발 뒤꿈치까지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충분히 오른쪽이고 왼발 뒤꿈치 있을 때 쓰러치는 개념이 더 쉬워지죠. 뒷땅이 없어집니다. 이보다 왼쪽에 가거나 왼쪽에 공을 놨을 경우는 탑볼이나 훅이 많이 생기고요. 오른쪽에 놓으셨을 때는 뒷땅이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자기한테 맞는 위치 찾아보세요. 레슨 끝. 자, 오늘의 주제는 뜸들이지 말자입니다. 뜸들이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자, 우리가 보통 필드 가서 이제 드라이버 쳐서 샷을 할 때, 자, 빈스윙 다 하고, 그죠? 해놓고 들어가서 딱 셋업이 들어가면 여기서 한참 시간 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아, 이거 잘 맞아야 되는데, 슬라이스 나면 어떡하나, 그죠? 몸 팔은 펴야 되는데, 몸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이 많죠. 자, 이럴 경우에 절대로 안 맞습니다. 절대로. 자, 생각만 해서 잘 맞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빈스윙을 하셔서 두 번 우리가 빈스윙 정도 하시고, 스윙을 땅 스윙 하신 다음에, 셋업이 들어가면은, 그 아까 빈스윙 했던 느낌 그대로 그냥 바로 한 1, 2초 안에 그냥 스윙 해버리십시오. 그때는 제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은 오작동이 납니다. 우리 군대 가서 이렇게 발 이렇게 걷는 사람들, 팔 맞춰야지, 발 맞춰야지, 구령들아,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거 나오죠. 복잡해졌습니다. 항상 어디에서가 되면은 셋업 하는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칩시오. 더 좋은 결과 얻습니다. 뜸들이지 마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어깨턴 1cm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골프 레슨한 지는 한 30명이 넘었는데요. 자, 제가 레슨할 때 우리 손님들한테 스윙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한 번씩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탁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손목 살짝 이렇게 쳐서 왼쪽 어깨가 요만큼 1cm만 더 들어가도록. 그러면은 갑자기 안 맞던 볼이 갑자기 맞습니다. 그럼 손님들은 깜짝 놀라죠. 왜 손만 대는데 이렇게 공이 안 맞던 공이 맞냐고. 근데 그게 별게 아니고, 우리가 늘 할 때 어깨턴이 부족합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깨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풀 간 상태에서 어깨를 1cm만 더 안으로 넣었다 온다 생각하시면은 요 1cm에서 반동이 생깁니다. 우리가 당기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당기면 파워가 더 세지듯이 약간의 1cm의 요 반동이 탄력을 주게 되고, 내려올 때 힘을 빼게 되고, 던지게 되고, 공 뒤에 타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 하실 때 자기가 늘 하는 백스윙 풀에서 1cm만 살짝 더 갔다 온다는 이런 느낌을 한번 쳐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오른쪽 팔꿈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갈 때 오른쪽 팔꿈치는 이게 축이 돼서 이 헤드하고 손이 돌도록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이 잡혀지는데,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벌리는 경우가 많죠. 이걸 치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른쪽 올라갈 때 오른쪽 팔이 하늘 이렇게 빠지거나 뒤로 당겨져서
그럴 때 이렇게 엎어지거나 또 이렇게 다시 보상심으로 돌려서 이렇게 몸에 과도하게 붙여서 생크나 슬라이스 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백스윙 탑에 올라왔을 때 오른쪽 팔꿈치는 땅을 향한다는 느낌만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힘이 빠지면서 몸이 들리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지고요. 힘을 딱 빼시고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다시 우리가 했던 어드레스 상태 자세로 오시면 됩니다. 이게 몸 앞이거든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몸 앞에서 시작했으니까 갔다가 다시 몸 앞에, 오른쪽 팔꿈치가 배꼽을 스치게 지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은 가장 좋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몸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몸이 과도하게 붙여 옆구리 쪽으로 오지 마시고 몸 앞에 배꼽을 스치게 한번 가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 영상은 더빙입니다. 오늘은 벙커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벙커샷은 초보자들은 탈출한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되고, 상급자들은 볼커브를 좀 더 붙인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벙커샷은 모래를 쳐서 이 모래에 폭발하는 힘으로 공을 띄워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익스플로션 샷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벙커샷을 할 때 공을 직접 가격해서 홈런이 나거나 아니면 뒷땅에 심하게 치거나 아니면 스윙을 하다 말아서 공이 벙커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뒷땅이란 홈런 확률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홈런 같은 경우 언덕을 넘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프로치 미스 난 것처럼 치게 되는 현상이고요. 잘못된 뒷땅 혹은 볼사기 되는 경우는 보통 스윙을 하다 말아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를 길게 빼지 마시고 채 헤드를 바로 들면 뒷땅 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팔로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공은 팔로우의 힘에 의해서 나갑니다. 팔로우를 안 하고 스윙을 다 하지 않으시면 벙커 안에서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벙커 탈출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백스윙은 빨리 들어서 땅을 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 팔로우를 충분히 해서 나갈 힘을 전달해주세요. 서는 거는 내가 치는 방향으로 오픈되게 서시고, 채는 그만큼 많이 열어놓습니다. 스윙은 아웃 인 느낌이며 깎아친다는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리는 최대한 고정해주시고요. 저는 거리별로 또 백스윙 크기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거, 중거리, 그리고 제일 멀리 나가는 거. 팔로우는 무조건 해주세요. 그럼 웬만하면 탈출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테이크어웨이 시 손목을 돌리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할 때, 자, 이렇게 그대로 손목을 고정한 상태로 어깨 턴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90도 턴이 이렇게 돼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딱 쓰게 되고, 이런 각이 나오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몸 턴하고 요거는 두 개가 같이 돼버리니까 채가 많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또 탑에 올라가시면 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리는 형상이 나오죠. 그래갖고 들어왔을 경우에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생크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가 맞아도 슬라이스 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타트 할 때, 테이크어웨이 스타트 할 때 손목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손목 고정해서 자동으로 어깨만 턴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90도 턴이 시작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힌지만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코킹해서 45도 가죠. 그래서 절대로 시작할 때 손을 과도하게 돌리지 마세요. 레슨 끝! 자, 오늘은 몸 중심을 공 쪽에 두고 스윙을 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항상 가슴이 공 쪽을 향해서 중심을 두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하면은 이 척추 각대로 돌아야 원이 그대로 그리고 공 쪽으로 채가 그대로 와서 정타를 맞추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몸 중심이 이제 어드레스에서 앞에 있던 중심이 백스윙 때는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오면서 왼쪽 어깨 쪽으로 중심이 있어 공 쪽을 향하게 되죠. 치시고 나면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공 쪽을 향해서 중심이 되죠.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는 왼쪽 어깨 위로 공이 이렇게 보이나 확인을 하시고요. 치시고 나서 임팩트 후에는 오른쪽 어깨 쪽으로 공이 보이나 확인하세요. 피니시 했을 때 중심이 항상 오른쪽 어깨 쪽에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게 됐을 때는 넘어지거나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항상 중심을 공 쪽에 놓고 어드레스는 가슴, 백스윙 때는 왼쪽 어깨 위,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 위쪽으로 중심을 줘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 주제는 올라갈 때 던져라입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그때 채를 던질 줄 알아야지 내려올 때도 힘이 빠지죠. 자, 올라갈 때 던지라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올라갈 때 이렇게 우리가 낚시 채듯이 우리가 낚시 딱
물고기 물면 탁 이렇게 낚싯대 채듯이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탁 손목을 튕기라고 합니다. 이게 튕겨서 올라갈 때 스윙을 하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채를 올라갈 때 던지면은 내려올 때 이 반동을 이용해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힘도 이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올라가서 내리는 힘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올라가는 반동을 이용해서 쳐버리면은 2배의 효과를 냅니다. 힘은 더 빠지면서 파워는 더 늘어나죠. 그래서 올라갈 때 튕기듯이 손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손목을 탁 낚시 채듯이 튕기면서 오른쪽으로 탁 던져주면은 내려올 때 자동 반동으로 들어가서 2배의 파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은 빠지고 거리는 늘어나죠. 그래서 효율적인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던져라. 꼭 한번 해보세요. 낚싯대를 탁 튕기듯이 던지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슬라이스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홀은 우리 라운딩 하시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보통 이렇게 뭐 도그레그 홀이나 스트레이트 홀이 다 있는데 페어웨이 중앙보다 티 그라운드가 약간 왼쪽 편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이렇게 왼쪽 편에 장애물이 큰 게 있거나 그래서 시야가 가리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홀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티 그라운드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삐뚤어져서 이렇게 치도록 이렇게 아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티 그라운드들도 있고요. 정상으로 있는데 그 티 마크를 이렇게 삐딱하게 꽂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지죠. 요거 티 그라운드에 올라가시면 첫 번째로 티 마크가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거부터 제일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슬라이스 홀에서는 가능하면 앞쪽에다 티를 꽂으셔서 페어웨이를 보시면은 페어웨이가 이렇게 좁던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좁던 게 이렇게 넓게 페어웨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페어웨이 공략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넓게 보이면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치울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기거든요. 가능하면 페어웨이 오른쪽에다 티를 꽂고 한번 쳐보세요. 레슨 끝. 자, 오늘은 필드에서 에임 잘못 쓰셨을 시 교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거나 이렇게 아이언 칠 때 공의 위치를 맞춰서 드라이버 같은 왼발 뒤꿈도 그렇게 셋업을 딱 하면은 친구분들이나 뭐 프로님들 뒤에서 서서 야, 너 잘못 썼어. 이쪽으로 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통 제가 해보면 아마추어 분들은 거진 오른쪽을 향해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틀라고 많이 하는데 자, 틀어보면 이렇게 틉니다. 이렇게 몸을 틀죠. 이렇게. 채는 가만두고 몸을 틀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공의 위치가 왼발 뒤꿈치가 이거 오른발로 와버리죠. 이렇게 놓고 치면은 아예 타점이 안 맞고 공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임을 바꾸실 때는 절대로 그냥 제자리에 틀지 마시고 이렇게 한 발씩 움직이면서 틀어주셔야지 공의 위치가 왼발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틀어집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게 틀으신 상태에서 발을 모으고 셋업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체크를 꼭 하셔서 치셔야지 내가 원한 그 타점에 그대로 와서 정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1타 2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우리 예전에 하프스윙 편 보면은 우리 티치기 연습 제가 하라고 했었는데 티에다 어드레스하고 그냥 팔을 하프스윙으로 계속 흔들어서 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티가 소리가 일정하게 나면 이게 일정한 타점이 생기는데 여기 기본기거든요. 팔도 피고 그다음에 힘도 빠지고 리듬도 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스윙 연습법인데 자, 이 연습법을 이제 실전 공 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공을 놓으시고 한 번당 2번씩 스윙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마지막 모양만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죠. 자,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공 칠 때 힘이 안 들어갑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공만 보면 흥분해서 막 힘을 주는데 이거는 첫 번째를 흔들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스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도 흔들게 됩니다. 리듬도 타게 되고 힘도 빠지게 되고 타점도 잡히고 폼도 만들고 엄청 중요한 연습들이 다 됩니다. 드라이버도 똑같이 마찬가지니까 한번 해보세요. 공을 올려놓으시고 1타 2피입니다. 하나 둘 한번 연습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라이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각. 자, 우리가 보통 로프트각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로프트각은 우리 채가 얼만큼 누웠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탄도가 얼만큼 뜨냐 안 뜨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로프트각이고요. 라이각은 채가 얼마나 내려갔냐 올라갔냐 요 각도를 라이각이라고 하는데 요 라이각이 1도가 내려갈수록 슬라이스가 나고요. 1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훅이 걸립니다. 방향성에 연관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방향이 막 틀어지는 분들 나는 스윙을 잘하는데도 이 라이각이 잘못되어 있는 채들은 채가 공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각을 한 번씩 히팅샷 같은 데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할 때도 우리가 오르막 경사 이럴 때는 채가 라이각이 쓰니까 훅이 많이 걸리는 거고 내려가면 슬라이스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 각도가 얼만큼 경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훅이 얼마나 할지 예상도 하셔야 되고요. 어드레스 때 손을 이렇게 내리거나 너무 들고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방향이 틀어지니까 이 라이각을 본인만의 라이각을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방향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바디 턴이 먼저냐 팔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을 쫙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오른쪽으로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디 턴이 출발합니다. 하체가 리드를 하고 몸이 끌고 들어오죠. 하체를 끌고 들어와서 몸 중앙까지 딱 오게 되면은 하체가 땅 버텨주죠. 그러면서 체가 튕겨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쫓아가죠. 자, 그러면은 스타트는 몸이 먼저 하게 되죠. 하체가 제일 먼저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깨가 끌고 들어오고, 몸통이 이렇게 바디 턴을 끌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손은 따라오다가 몸이 중심에 와서 타점이 잡힐 때 팔이 빠지죠. 그러면 결국 도착은 팔이 먼저 빠져야 됩니다. 몸은 그 다음에 팔로우죠. 쫓아가는 거죠. 팔로우라고 그러죠. 항상 시스템이 몸이 먼저지만 도착은 체하고 팔이 먼저 빠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만 아시면은 임팩트가 항상 일정한 타점에서 걸리게 됩니다. 항상 몸으로 리드하시고 팔은 먼저 빠지게 해주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어깨 회전, 어깨 턴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깨 회전은 왼쪽 그러니까 몸 중앙까지 공 있는 지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꼬임이 생기는 거죠. 90도가 돌아야 됩니다. 어깨 회전이 그게 90도를 턴을 해주셔야지 이런 충분한 힘도 생기고 꼬임이 생기는데, 어깨를 자꾸 턱 밑으로 넣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뒤집어지고 어깨는 오히려 안 가죠. 그래서 막 팔만 들게 되고 어깨는 왼쪽에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죠. 어깨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몸이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등이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하면 몸이 중심이 그대로 숙여진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버스윙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깨는 충분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몸 중앙까지 들어오죠. 그러면 꼬임이 되기 때문에 오버스윙도 없어지고 어깨가 잘 가니까 코킹하기가 쉬워지죠. 손목 뒤집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갔다가 제자리에 오기 때문에 정타 맞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물론 꼬임이 생기니까 거리도 늘겠죠. 그래서 어깨 턴은 어깨가 쭉 들어가서 몸이 시옷자 모양 들어서 등이 펴지면서 시옷자 모양, 이렇게 요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롱아이언 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롱아이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자,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만. 자, 롱아이언은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아이언 같이 찍어치는 개념이 아니고 쓸어치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언이라고 생각해서 찍는다고 늘 7번 아이언 치듯이 막 들었다 이렇게 땅을 치고 나무로 뭐 이렇게 낮게 가고 이런 느낌을 치는데, 땅을 파시면 안 됩니다. 얘는 쓸어치는 개념입니다. 이제 각이 없어서 땅이 안 파집니다. 이게 쓸어쳐서 바닥에 스쳐 지나가는 듯이. 그래서 백스윙 자체가 쓸어치는 개념은 낮게입니다. 우드 치듯이. 그래서 백스윙 자체가 높이다 가는 느낌이 아니고 낮게 길게 가시고, 치고 나서도 임팩트가 낮죠. 그래서 하프스윙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게 됩니다. 백스윙을 늘 하시는 것보다 좀 길게 빼고 낮게 치시면은 쉽게 맞죠. 그리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쓰러치는 개념으로 바뀐 게 6번부터입니다. 7번까지는 찍어줘도 되는데 6번부터는 서서히 쓰러치는 개념들하고 공이 왼쪽으로 오게 되죠. 한번 그 개념을 구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골린 여러분들 첫 라운딩 전에 알아야 될 기초적인 상식과 룰, 에티켓 등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한번 보시고 첫 라운딩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골린 여러분들 첫 라운딩 파이팅! 오늘 티업 시간은 7시 31분으로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5시 35분, 1시간 소요 예정으로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5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자, 골프의 첫 번째 매너는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드디어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앞이 항상 로타리로 되어 있어서 차를 돌리셔서 입구에 차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착하면 직원분들이 맞이해 주시니 그 앞에 차를 세우시고 트렁크를 열어주시면 채와 옷가방을 내려주십니다. 약장이 풍류물이냐? 보스턴 하나인가요? 여기요. 직원분이 트렁크를 닫아주시면 출발하셔서 앞에는 넓게 있는 주차장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 6시 36분, 딱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클럽하우스까지는 걸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에서 백을 내리시면 골프백은 지하 캐시로 내려가고 옷가방은 입구 앞 선반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옷가방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골프화는 꼭 옷가방에 넣어 놓으셔야 합니다. 골프백에 넣어 놓으시면은 캐디실로 찾으러 내려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가방을 들고 클럽하우스에 들어오시면 카운터가 보이고 옆에는 식당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광장도 있고, 예, 여기 보면 골프샵도 있고, 라카실도 있습니다. 이제 카운터로 가셔서 예약자 명과 티업 시간을 말씀하시면 종이 한 장을 줍니다.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락커 번호가 쓰여진 종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락커 번호 종이표입니다. 이 락커 번호를 들고 자신의 락커를 찾아갑니다. 처음엔 그냥 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본인만의 4자리 번호를 누르시면 잠기고 다시 누르시면 열게 됩니다. 라운딩 끝나고 캐디비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니 일정량의 현금을 가져가셔야 하고, 끝나고 나서 차에 바로 채를 실어주니 차키를 꼭 지참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시고 빛에 있는 선크림도 바릅니다. 밖에 나오시면 현금 지급비도 있으니 돈 찾을 분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배 고프신 분들은 식당에 들려서 식사하시고, 후불 계산이니 자기 티업 타임과 본인의 이름을 대시면 후불에 자기 이름으로 정산되겠습니다. 자기가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클럽하우스를 받고 나오시면은 많은 카트들이 쭉 서 있게 됩니다. 순서대로 가는 카트들이니까 본인 카트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시간도 확인을 자꾸 해주세요. 본인의 카트를 찾으시면은 공도 꺼내시고 티도 꺼내시고 라운딩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고, 앞에 퍼팅 그린이 있으니 공과 퍼터를 꺼내서 퍼팅 그린으로 가셔서 연습을 좀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1시간씩 오는 이유는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여유있게 라운딩 하시라는 뜻입니다. 퍼팅 그린은 어프로치가 금지이니 어프로치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우리 순서가 돼서 첫 티로 왔습니다. 첫 번째 홀로 오면은 캐디분이 스트레칭을 시켜주니 몸을 같이 충분히 풀어주세요. 지금 보이는 곳이 티잉그라운드이고 티마크도 보이죠. 티마크는 레드, 화이트, 블루 손으로 있고 상급자일수록 뒤에 치시게 됩니다. 오늘 칠 코스는 나고 코스고요. 코스에는 이렇게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몇 번 홀인지와 거리 이런 표시들이 되어 있죠. 시작 전에 빈스윙 연습으로 몸풀기는 필수입니다. 안 걸리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람이 없는 먼 곳으로 가시고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저쪽 스윙하세요. 사람이 없는 방향을 빈스윙 시 향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그렇죠. 매너입니다. 그 방향으로 스윙을 해야지. 이게 빈스윙하다 사람 쪽으로 흙 같은 게 막 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하다 보면 멀어도 흙이 확 튀어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빈스윙은 사람 없는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서 하세요. 필드에서 스윙할 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빈스윙은 한 번에서 2번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고 셋업을 하신 후에는 생각을 오래 하지 말고 바로 스윙을 하세요. 라운딩 시 가장 욕 많이 먹는 행동이 빈스윙을 너무 오래 많이 하는 거나 아니면 셋업을 한 다음에 풀었다 다시 들어갔다 반복을 하고 시간을 오래 끄는 겁니다. 1인당 쓰실 수 있는 시간은 40초입니다. 그 안에 스윙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오래 끌리면은 다른 분들의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윙하는데 시간을 오래 끄시는 건 신중한 것이 아니고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필드에서는 쫄지 마시고 자신있게 스윙해 보세요. 자, 이제 카트를 타고 다닐 시대는 항상 카트에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아주시고요. 낙상에서 떨어지는 분도 간혹 있으십니다. 자, 지금 이쪽 보이시는 곳은 해저드 지역입니다. 해저드 지역은 빨간색 말뚝으로 꽂혀져 있고요. 이로 넘어가면은 벌점 하나를 받으시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노란색 말뚝은 150m 말뚝입니다. 그린에서 150m 지점이라는 뜻이죠. 거리를 이걸로 가늠을 하게 됩니다. 페어웨이의 빨간색 말뚝은 해저드 티마크니 해저드 들어가신 분은 이 점에 놓고 치시면 됩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한 번만 치셔야 되니 한 번만 올라가시는 게 매너입니다. 해저드와 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저드는 코스 주변으로 빨간색 말뚝과 노란색 말뚝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저드 처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해저 들어갔을 시 벌점은 한 점이고
들어간 지점에서 두 클럽 이내 드롭을 하시거나 원래 상태의 자리로 돌아가시거나 깃대와 들어간 지점을 연결한 직후방선상에서 치실 수 있는 세 가지 룰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린이 여러분들은 페어웨이에 있는 빨간색 해저드 특설 티로 가셔서 벌점 한 점을 먹고 플레이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저드에 볼이 빠졌을 시에는 찾으러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해저드 티에서 벌점 먹고 치시는 게 낫습니다. 물에 빠지실 수도 있고 뱀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흰색 말뚝은 오비 말뚝입니다. 이 오비 말뚝을 넘어가게 되면 공이 아웃 오브 바운스라 해서 공이 죽은 걸 의미합니다. 공이 죽으면 벌점을 먹고 다시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요. 옆에 200m 파란색 말뚝은 거리가 200m 남았다는 표시 말뚝입니다. 오비가 나실 때 벌점은 1점이고 원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비 티에 치시게 되면 걸어 나온 점수 한 타를 더 플러스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샷을 하시고 걸어가실 때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뒷팀에서 컴플레인을 안 받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시고 대신 치실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다 치시면 됩니다. 자신이 샷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 치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어느 방에서 어디서 공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치는 것도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공이 날라오는 수도 있습니다. 벙커에 공이 들어서 치셨을 경우에는 직접 발자국과 치신 자국을 지우고 나오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퍼팅 그린에 올라갔을 시 각자의 공에서 홀컵까지 치는 길을 라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라이를 서로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 공이 어디 있는지 상대방 라이가 어딘지를 보시고 이렇게 밟으시면 큰 실례를 범하는 것이니 항상 라이를 보시고 뒤로 돌아서 다니셔야 합니다. 동그랗게 카페트 같이 잘 깎여져 있는 이곳을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린은 퍼팅을 하는 곳이고 홀컵이 있는 곳이죠. 여기 경계선이 되는 이 선을 엣지라고 그러고 옆에 잔디가 좀 길러져 있는 이 부분을 프렌즈라고 합니다. 항상 그린 위에는 깃발이 있고 깃발 밑에 홀컵이 있으니 그쪽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샷이나 퍼팅을 할 때 치시는 방향 직구방선상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눈에 거슬려서 샷의 미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나 뒤쪽으로 피해 주시는 게 골프 매너입니다. 즐거운 첫 라운딩 되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다운블로 한번 배워보시죠. 다운블로. 자, 우리 아이언 칠 때 찍어치는 걸 다운블로라고 하는데, 다운블로는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다운으로 떨어뜨려서 제가 낮게 빠지게 해서 공을 탄도를 낮게 보내고 비거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찍어치는 거죠. 땅이 파지게 되고.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축이 잡혀 있습니다. 몸축을 잡아놓고 백스윙을 길게 빼지 말고 빨리 들어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 체중이 빨리 왼발로 가주셔야 됩니다. 체중 이동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면은 몸축이 왼쪽으로 가버리면은 해가 아래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뒤에서 있으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먼저 나가버리면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축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중요한 건 치시고 나서 손이 낮게 빠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피니시한다 이렇게 올리는 분들, 팔 접고 올리고 땡기고 이런 분들 많죠. 여기서 채가 낮게 빠지면 팔도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낮게 빠졌을 때 다운블로 걸립니다. 중요한 건 체중 이동을 빨리 해주시고 치고 나서 손이 낮게 가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전편에 배우셨던 다운블로 아이언 찍어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연습하는 연습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공이 이렇게 있고요. 매트 앞에다가 성냥개비나 이 수시 같은 걸 이렇게 차례대로 앞에다 이렇게 레일같이 놓습니다. 놓고 우리가 했던 연습을 하는 거죠. 축을 잡고 들었다 낮게 뺐을 때 이 성냥개비가 몇 개까지 앞으로 날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거진 다 날아갔죠. 하나 빼고 하나도 맞았는데 거진 4개 5개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최대한 많이 낮게 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연습하면 내가 몇 개까지, 보통 이거 안 되는 분은 한 개도 안 날아간 분도 있고 하나 2개에서 끝난 분도 있는데 요게 5개가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최대한 낮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연습도 괜찮고 공 2개를 놓으시고 한 20cm 정도 벌려 놓으시고 2개를 같이 치는 연습하십시오. 정확히 맞으면 공 2개가 같은 방향으로 하고요. 리드가 잘 됐을 때는. 안 됐을 때는 공이 따로 나가게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줄 파먹기야, 줄 파먹기. 해봐. 그렇지. 헤드하지 말고
줄부터 딱 파고 나가. 뒷땅이지. 그렇지. 치고 야 바닥을 보라고 자꾸 앞을 보냐. 그렇지. 바닥만 보고 쳐 이렇게. 뒷땅 많이 나왔지? 네가 뒷땅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땡기라. 그렇지. 리드 해주라고. 왼발로 가면서 쳐. 점점 조금씩 뒷땅이잖아. 봐봐. 앞으로 끌고 들어가. 그래. 그렇지. 빵. 그대로 뒤로 나와봐. 봐봐. 어디야? 여기 있다. 요건 뒷땅이지. 선 여기인데, 요건 뒷땅 나왔잖아. 요건 잘 빠졌다. 그지? 이 선에서 뒷땅 난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여기도 뒷땅. 그지? 봐봐. 자, 탑볼. 그래. 헤더하지 말라고. 딱 거기 줄만 눈으로 보면서 치라고. 그래. 뒷땅. 땡겨.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야지. 땡겨. 라스트. 됐어.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공을 보통 우리가 오른발 쪽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죠. 네, 그 오른발에 왜 놓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른발에 놓는 보통 각을 세워서 런닝을 하기 위해서 오른발 쪽에다 많이 몰아놓죠. 자, 근데 원래 이렇게 공 놓는 위치는 정해진 게 아니고 한 3가지 종류 이렇게 가운데도 있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우리 채도 이렇게 피칭, A, 샌드 이렇게 3종류가 있죠. 저 대표적으로 많이 한 데서 뭐 48도, 52도, 56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 보통 이렇게 3종류의 각을 가진 채를 가지고 치는데 여러 가지 한 3가지 종류의 어프로치 나오죠. 하나의 스윙을 해도. 근데 공의 위치도 이렇게 3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가운데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래서 보통 한 채를 가지고 이렇게 3개의 위치를 쓰면 3가지 어프로치니까 9가지 어프로치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한 탑법 가지고도 거기다 이제 우리가 뭐 깎아치는 탑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찍는 탑법 여러 가지 뭐 자기만의 탑법들이 또 있는데 그렇게 탑법을 또 써버리면은 또 몇 가지 더 어프로치가 늘어져. 그래서 어프로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그 종류들을 다 알고 숙지하고 연습해서 그 비율도 다 외워놓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많은 상황들이 걸리는데 뭐 잔디가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언덕이 있는 데도 있고 뭐 벙커를 넘겨서 짧게 치는 것도 있고 오르막으로 긴 어프로치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어떤 채를 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어프로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어프로치 할 때 보통 공을 오른쪽에 넣을 때는 각이 손을 왼쪽에 넣고 이렇게 채를 각을 세워서 많이 굴러가는 탄도 조금 치고 많이 굴러갈 수 있는 탄도 이거는 오르막이나 좀 뒤쪽에 있는 핀이나 이렇게 굴러가기 좀 용이해야 돼 이런 데서 많이 치게 되죠. 짧은 데보다는 내리막 같은 데 쓰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그냥 가운데 놓는데 손은 그냥 약간 가운데서 앞쪽 살짝 이렇게 놓으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또 치면은 얘는 각도가 좀 더 뜨죠. 탄도가. 요거는 비율이 한 뭐 4대6, 5대5 이렇게 해서 반반 뭐 이렇게 가는 어프로치도 있고 공을 왼쪽에다 이렇게 놓는 어프로치는 손이 약간 뒤쪽으로 오면서 공을 좀 많이 띄우게 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띄울 때는 우리가 미스샷이 많이 나죠. 우리 각이 보통 이렇게 띄울 때는 날이 이렇게 들어가서 리딩 엣지 갖고 공을 까는 경우들이 많죠. 아마추어는. 그래서 손목 쓰거나 해서 이렇게 들다가 머리통 까서 홈런 치는 분들 많죠. 왼쪽에 놨을 때는 이런 비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 밑을 정확히 칠 수 있는 분들은 왼쪽에 놓으시고 잘 안 되신 분은 그냥 가운데 놓고 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 또 채에 따라서 샌드면 더 높이 뜰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게 뭐 깎아치는 뭐 이렇게 플럽샷이나 뭐 로브샷이나 이렇게 해서 공 놓고 이렇게 손목을 깎아서 이렇게 공을 뭐 띄워서 치서 이렇게 하는 이런 비율도 있죠. 이런 거는 많이 가고 안 갈 때 뭐 벙커를 넘겨서 짧은 내 핀이 있거나 이럴 때 쓰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들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 놓는 위치들 이것도 좀 숙지를 하시고 채도 어떤 채를 선택할지 좀 숙지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채도 60도짜리나 이런 잘 뜰 수 있는 채들도 많으니까 꼭 굳이 왼쪽에다 놓고 막 깎아치려고 하지 마시고
60도짜리 채 하나 사셔가지고 그냥 가운데 놓고 편하게 치셔도 많이 뜨고 잘 쓰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높이 뜰수록 거리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 탄도가 높을 때는 거리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주 러닝이 그래서 제일 쉽고 안전하고 편한 어프로치죠. 본인들이 레벨이나 실력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연습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어프로치 자기 비율을 알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프로치는 비율이란 게 있는데요. 몇 대 몇,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 몇, 굴러가는 거 몇. 혹시 여러분들 자기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피칭이나 A나 뭐 샌드가 있는데 그 채마다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로 쓰는 손목을 안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가더라 이런 비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비율을 모르면 어디다 떨어뜨릴지 모르죠. 그때마다 막 바뀌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러닝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뭐 한 1대8, 1대9, 2대8 이 정도 조금 지금 많이 가는 어프로치고,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뭐 5대5나 4대6이나 이 정도, 그리고 좀 세우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6대4, 7대3, 뭐 우리가 플럭자 이런 건 9대1 막 이렇게까지 깎아서 세우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비율을 아셔야지 떨어뜨릴 지점이 생기고, 우리는 목표를 거기를 두고 치셔야지 절대 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프로치 할 때는 목표를 핀을 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비율을 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비율 자리에다가 공을 떨어뜨려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떨어뜨리는 거죠. 한번 연습해서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자기 어프로치 비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평지가 된 이런 연습장도 좋고, 그다음에 뭐 그린도 괜찮고, 이 평지를 찾으셔가지고 자기가 늘 사용하는 어프로치, 뭐 피도 좋고 샌드도 좋고 A도 좋고 자기가 하는 거, 손목 쓰지 않고 러닝 어프로치죠. 근처에서 하는 어프로치 할 때, 자, 자기가 하던 어프로치를 그냥 편하게 한번 해봅니다. 했을 때 공이 어느 정도에 떨어지는지만 찾아 놓으시면은, 지금 내가 떨어진 점이 한 요 정도 됐었는데, 자, 이랬을 때 지금 요 10칸을 해놨는데 딱 10 정도에 갔죠. 제가 지금 P를 썼는데 P를 쳤을 때 지금 한 1점, 한 2, 3, 한 1에서 1을 좀만 더 넘어가면은 나머지가 굴러갔었죠. 한 1대9나 1.5 대 8.5 이 정도 사이 정도 됩니다. 비율이. 나는 이제 어프로치 필드 가서 어프로치 하면은 핀이 있는 위치에서 10칸을 나눠가지고 1에서 1.5 사이 정도에다가 떨어뜨리는 연습하죠. 그래서 1.5 사이에다가 자꾸 떨어뜨리면은 나머지는 지가 이렇게 가서 한 10m 정도에서 쓰죠. 저렇게 가깝게 붙죠. 이렇게 해서 자기 비율은 친 다음에 떨어진 지점만 찾아놓으면 자기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 떨어진 건 어차피 찍어 놓으니까 공은 어차피 쓸 거고, 그게 자기 비율이니까 그 10칸을 나눴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기 비율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비율을 알고 떨어뜨릴 지점을 정한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만 보고 어프로치를 하세요. 절대 핀을 보고 하지 마십시오. 비율대로 해서 자기 원하는 지점을 정하고 거기다가 떨어뜨리는 연습을 자꾸 해서, 저는 연습장에다 이렇게 10개 칸을 놨는데 1에다가 치는 연습도 하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뭐 한 100개 치시고, 또 2에다 치는 연습도 이렇게 하시고 뭐 해서 요 연습들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지점을 자꾸 정해놓고 거기다만 계속 3m도 떨어뜨려보고, 이런 식으로 4m도 떨어뜨려보고 해서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떨어뜨리면 나머지 공은 어차피 그 비율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목을 안 쓰고 각이 제각이기 때문에 항상 비율은 일정하게 갑니다. 손목 안 쓰였을 때는 이렇게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리는 연습, 이걸 많이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이거 러닝 어프로치를 배웠으니까 이제 응용하는 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용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P로 쳤을 때 1대9라는 비율을 알았습니다. 1대9에서 1을 조금 넘는 정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든지 여기 있는 홀컵도 좋고 저기 있는 홀컵도 할 때, 자, 이 홀컵이라 하면은 10개를 나눕니다. 이게 가운데를 쳤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가운데가 여기. 그럼 요거를 5개 정도 내면 셋, 넷, 5개, 한 요 정도가 1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칠 때 1 정도 거기다만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치죠. 아주 작게. 요만큼만 치면은 요만큼이 가죠. 자, 저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이 거리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절반 정도가 어딘지를 빨리 중간을 찾고, 둘, 셋, 넷 하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 한번 고기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만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면은 나머지는 그 정도 거리에 가서 저렇게 딱 쓰죠. 자기 비율만 찾으면은 어디다 쳐도 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서 한번 자기 비율대로 한번 쳐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제가 오늘은 퍼팅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 퍼팅 노하우인데, 이거는 뭐
저만이 아는, 제가 직접 했던 이런 연습인데,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그냥 그건 저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퍼팅을 잘 하시려면은 많이 치셔야 됩니다. 많이. 양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가 그건데, 저는 이제 제 퍼팅,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100개의 공을 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치는 볼로 100개의 공을 사서 100개를 한 번에 치게 만듭니다. 한 타임에 딱 놓고 100번을 쳐야 됩니다. 허리가 부러지죠. 100개를 딱 치면은 제가 해본 결과로는 한 5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감각이 들어옵니다. 감각이. 일반적인 우리가 치는 타치하고 완전 다른 짝짝 붙어 들어가는 감각이 5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제가 그거를 3타임, 한 300개, 최하 300개 이상. 잘하는 사람은 한 500개. 뭐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막 1000개까지 하는데 보통 300에서 500개, 300개만 해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 정도를 하는데 딴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m 하나 이렇게 해서 5m 정해놓고 3m에다 저는 했었는데 3m에다가 제가 원하는 퍼팅을 해서 3m에다가 공을 세우는 연습을 합니다. 딱 정확히 3m 점 위에 올라가게. 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냥 정확히 공이 3m 위에서 쓸 수 있도록 저렇게 저 연습을 100개의 공을 놓고 한 번에 100개를 치게 하죠. 이렇게 해서 3타임 이상 이렇게 하시면은 한 달 정도 이거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만 딱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제 시켜서 레슨 받으러 오신 분들 시켜가지고 했을 때 한 달을 버티신 분들은 10점 주렵니다. 10점 딱 기본으로 이것만 했는데 자 이걸 했더니 좋아지는 점은 뭐냐면은 일단 일직선으로 똑바로 줄을 그어놓고 3m를 치기 때문에 똑바로 치는 연습이 되죠. 그리고 오래 치면 좋아지는 점은 뭐냐면 공 중앙에 정확히 맞는 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칠 때 타치하는 요 공이 굴러가는 거나 타치 소리하고 완전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한 달이 지나면은 쫙쫙 붙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신 분들이 저한테 직접 와 손맛이 달라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안 들어가던 퍼팅이 들어간다 그러고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똑바로 치는 연습. 퍼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똑바로 칠 줄 알면 됩니다. 경사를 치는 것도 다 스트레이트를 치는 거기 때문에 똑바로만 칠 줄 알면은 나머지는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3m에다 세우라는 연습을 했는데 3m 정확히 치는 연습을 했더니 쇼퍼팅 같은 게 이제 거리 감각이 생깁니다. 2m도 응용이 되고 4m도 응용되고 1m도 응용이 되면서 자, 경사지에서 우리가 홀컵에 들어갈 때는 항상 거리가 정확히 떨어질 때 홀컵 쪽으로 가죠. 경사가 있을 때는 짧으면 미리 떨어지고 세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내가 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3m 하나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연습을 한 달 이상을 했더니 정말로 저는 그때 한 달 했을 때 엄청 어려운 쇼퍼팅 이런 막 경사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죠, 저도. 그래서 그 연습 딴 거 없이 요것만 시켰는데도 손님들도 다 나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저는 퍼팅 리꼬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퍼터는 쫄면 안 들어가죠. 근데 쫄지 않으려면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많이 시켜놨더니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붙는 확률이 좋아지고 그리고 막 생각대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퍼팅은 자신감 있게 치셔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아까 같은 그런 연습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그 연습장에서 늘 오시면 한 뭐 10개 놓고 한 두어 번, 세 번, 다섯 번 치죠. 한 10분 치죠. 뭐 다 붙죠. 그럼 누구가 다 와서 해보면은 몇 번 하면 다 붙죠. 실전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감각이 안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내공이 쌓인 퍼팅을 하시려면은 한 번에 100개를 치십시오. 기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0개 치는 거를 3타임 이상. 그다음 하루에 한 번. 저도 옛날에 100개 공을 사다 놓고 딱 보놓고 왔다 갔다 해서 한 100개 이상, 300개 이상, 막 500개 이렇게 이상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무조건 꾸준히 하시면은 지금 제가 한 분들은 다 효과를 봤습니다. 10점 이상 다 줄였습니다. 한 80대 중초반, 중후반 정도 치던 분이 77개 뭐 이 정도 치시고 90대 치는 분도 70대 들어간 분도 있고 2달 만에 들어갔죠, 그분도.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막 편지도 오고 막 그럽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줄 딱 번놓고 3m나 5m 정해 놓으시고 거기 가서 공이 쓰는 연습을 한 번에 100번, 그 다음에 한 타임, 하루에 300개 이상을 매일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되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자, 오늘 레슨 끝!